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84제곱미터, 연면적 145.4제곱미터로 2016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전체 5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점 상가 매물이고요. 매매가는 약 3억 5천만 원, 임대가는 월세 시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16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은 약 2억 1천만 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투자금은 약 1억 1천만 원 예상해 봅니다. 네, 백오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매물인데요. 먼저 백오 신도시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백오 신도시 하면 백옷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네. 바로 백옷이라는 것은 배움터라는 우리나라 우리말의 시작이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오 신도시의 어떤 가장 큰 청사진에 좀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서울대 캠퍼스가 이전하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될 당시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이나 첨단 산업 이런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정보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드리면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면적은 490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490만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115만 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네. 이 규모가 바로 상암 DMC의 2.5배 정도 수준이고 네네. 여의도 전체의 1.7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곡지구의 한 1.3배로 아. 신도시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규모의 신도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수용 인구 5만 6천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수용 세대수 2만 1,541가구가 되겠고 시행자는 시흥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계획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도나 공간 구조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백오 신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공동주택 용지입니다. 그래서 네. 주거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지역이고요.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교육 및 의료 복합 용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도시 지원 시설 용지가 되겠고요. 보라색 부분이 산업과 연계된 연구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공간 구조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요. 네. 공간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단지 쪽에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공간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가장 큰 공원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되면서 수변과 연계한 문화 여가 공간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비롯한 의료시설 용지 바로 교육 및 의료 복합 시설로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 연계된 네. 연구 및 도시 자원 공간으로 되니까 명실상부한 단순히 베드타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과 자족 기능이 합해진 신도시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오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 좋은 정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매물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현장인지 참 모습이 궁금한데요. 저희 영상 보고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계절은 아직 겨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초저금리, 조기 대선까지 불확실한 정치,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눈길을 끄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 백오 신도시. 백오 신도시는 이미 각종 개발 호재로 많은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몰려 투자 유망 지역임을 증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백오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랜드마크 상가가 바로 이곳입니다. 먹자 골목이 형성된 곳에 위치한 이 상가는 총 2개의 상가로 나눠져 있으며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이 상가를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 신도시 상가 중 최대 규모의 연면적 6,500평의 랜드마크 상가로서 전 후면에 스트리트형 테라스가 확보된 상가입니다. 주차 대수 157대의 대형 자주식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주차 편리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였고 1층 6m, 5층 5m의 높은 층고를 확보해 쾌적성 및 어떤 업종도 가능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 단독 택지와 입주 완료한 5천여 세대와 추가 입주할 8천여 세대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나란히 있는
시흥시 지정 보육, 교육 중심거리의 사거리 코너 상가로서 4월 6일 오픈 예정인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연계 상권의 핵심 상가입니다. 또한 옥상까지 연결된 승강기로 옥상 정원의 활용도를 배가시켰으며 전기 용량 상향, 승강기 용량 상향, 침대형 승강기 적용, 1, 2층 배기 닥트 시설 등 입점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사 잘 되는 상가, 수익률 높은 상가가 될 것입니다. 상가로 들어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높은 층고. 특히 1층의 경우 6에서 6.5m의 층고는 개방감을 주고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자동문 설치로 열 손실을 줄이는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층의 경우 식당가로 꾸며질 예정이라 덕트 공사를 완료해 임차인들의 추가 공사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일반 상가에서는 보기 힘든 옥상 정원도 꾸며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옥상 정원과 직접 연결해 임차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상가라면 주차 시설도 확실해야겠죠. 이곳의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 시스템으로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상가를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상주 인구를 간과할 수 없는데요. 이 상가 주변에는 4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어 활발한 상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었던 주거단지로 대부분 15년 이상 되어 그 수요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상주 인구의 향후 유입될 유동 인구까지 생각하면 미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5 신도시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서울대병원, 대우조선해양이 개교 및 입점 예정이며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이 4월 오픈하면 연계 상권으로서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흥시 지정 보육, 교육 중심거리의 사거리 코너 상가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학원, 병원 등에 적합한 상가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가 어우러져 있어 105 신도시 최고의 상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시흥 105 신도시 내 서울대 국제캠퍼스 개발 사업이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시흥시와 사업자가 서울대 국제캠퍼스 건립을 위한 실시 협약을 맺으면서 주요 기업 엔지니어와 900여 명에 육박하는 외국 교수, 서울대 출신 연구자들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서부 대표 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105 신도시. 그 중에서도 이 상가는 풍부한 수요는 물론 향후 개발 호재까지 갖춰 105 신도시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잘 살펴봤습니다. 옥상 정원이나 뭐 주차 시설 같이 쾌적한 공간 활용도 눈에 띄지만 저는 가장 귀에 들어왔던 게 상가 주위로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입지잖아요. 네, 입지 그렇습니다. 여건이 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 어떤 수요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걸어서 나오기 때문에 상가 이용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에도 세대수가 많아야지 이득일 수 있는데 바로 현재 입주된 상가가 5천여 세대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로 입주할 세대수가 8천여 세대, 총 직접적인 네. 배우 수요가 13,000여 세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상가에서 중요한 것이 그 바로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소개됐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고등학교 이런 시설이 쭉 연결돼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하는 상가와 바로 가까이 가장 지근거리에 조성된 상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육, 교육 중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 특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3,000여 대 세대의 탄탄한 배우 수요, 게다가 교육 중심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 개발 호재 직접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2017년 4월 6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와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울렛이 생기면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 상권으로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105 신도시, 이름을 붙인 것 같이 바로 서울대 시흥 캠퍼스입니다. 2009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최근에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실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네. 최근에 서울대 시흥 캠퍼스, 서울대 학내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어제자입니다. 3월 31일자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요. 앞으로 105 신도시 지금처럼 꾸준하게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추진 의사를 재천명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송도 신도시에 공급됐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내 갈등이 상당히 있었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서울대 시흥 캠퍼스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병원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그 수요가 네. 상당히 고급 수요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우조선해양 R&D 센터도 위치하게 됩니다. 서울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서울대는 사실은 이 105 신도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4차 혁명 시대에 맞춰서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지금 많은 신사업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첨단 네. 산업 지역의 어떤 기술을 집약시키는 지역으로서 이 시흥 캠퍼스를 네.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대의 어떤 시흥 캠퍼스 조성에 따라서 많은 개발 요인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호재, 개발 계획들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상가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물 구조에 대해서 네. 이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층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층별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가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 네. 층별 구조 2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1, 2층은 주로 음식점으로 제공될 용도가 음식점으로 제공될 용도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2종 근생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4층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나 병원 같은 그런 일종 근생시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요. 네. 5층 같은 경우 학원 이런 것들, 학원이나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이라든지 체육도장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용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바로 전용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전용률이 57.76%입니다. 우리가 상가로 따지면 거의 60%에 가까운 전용률은 상가의 전용 면적이 크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상가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인데 전용률이 굉장히 높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평면들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평면들을 보시면 바로 30m 도로와 연접돼 있고 그다음에 12m 도로 3면이 도로와 연접돼 있기 때문에 그 상가로서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라고 우리가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면을 통해서도 유입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2층 면적을 2층 평면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총 분양 면적 36.6평에서 60.5평까지 다양한 평형대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총 18실,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층 평면들을 잠깐 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지층을 좀 보시면 1차에는 42대가 주차가 가능하고요. 네. 2차에는 115대. 네. 인근에서 가장 주차 면적이 큽니다. 특히 먹자상권에서 나중에 먹자상권의 가장 핵심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주차 공간이 얼마나 넓고 편리하냐인데 네. 기계식 주차장이 아닙니다. 바로 자주식 주차장, 가장 큰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평면들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주차 못 하시는 분들이 회전하는 공간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입구가 다 일자로 되어 있어서 네.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자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건물에 옥상 정원도 있고 했었어요. 네네. 네, 두 설명 좀 들어볼까요? 그 특징적인 사항은 네.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네. 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옥상이 보시는 것처럼 정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나 이런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휴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옥상 경우까지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 보통 4층, 5층까지만 되고 걸어서 한 층 올라가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네. 그 점에서 좀 주의해서 보실 수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점이 시설에 맞춰 음식점 공간을 2층까지 공급이 될 예정인데 네. 휴게 공간이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다라는 것, 흡연이 또 가능하다는 거 한번 그렇군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층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5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요즘에 유행하는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아. 스크린 야구장 이런 것도 충분히 입점 가능한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1층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 7m 성당의 광폭 테라스, 중정 공간. 특히 광폭 테라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여름에 네. 이게 쭉 많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테라스 간격이 넓으면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7m에 되는 테라스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에 매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학교 공간들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와 단독주택지가 어우러져 있고 주변에 학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학교 요인으로서 바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입니다. 어린이 플러스 어른 플러스 아이들까지 함께 상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요, 특히 교육 특화 학원 타운가로서의 인접돼 있는 그 특화 지역이라는 것 핵심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주차 공간 아까 살펴드렸고 네. 마지막으로 그 배드형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번 체크해 드리겠는데 우리가 정형외과나 요양병원이나 각종 병원을 할 때는 네. 배드형 엘리베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착공해서 시공을 할 때 배드형 엘리베이터를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병원 입점도 매우 수월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 될까요?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네. 상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개별성이 매우 강합니다. 개별성이 강한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105 신도시 내에 있는 상가라고 해서 다 좋은 상가가 될 수가 없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위치에 105 신도시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105 신도시 내 단독주택과 아파트와 그다음에 학교와 어우러져 있는 그 위치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신도시 상가는 한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상권이 형성된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인 면에서 투자에 나서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네, 가격적인 네. 거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분양상가이기 때문에 평형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2층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용 면적 25평 정도, 임대평형 43평형 상가인데요. 예상 매매가가 3억 5천입니다. 분양가 3억 5천이고요. 대출 금액이 2억 1천만 원, 약 60% 정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상 임대료는 3천에 160만 원 예상되니까 대출이 없으시더라도 순수 수익률 6%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으신다면 11.3%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매가 분석까지 해봤고요. 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시죠. 네, 매물 정보 다시 갈무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역번호 02-377-0273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